테슬라가 2019년 플로리다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미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테슬라 책임을 33%로 인정했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2억 4,300만 달러, 한화로 3,378억 원에 달한다. 처음엔 언론이 3억 2,900만 달러라고 보도했으나 정정 보도가 곧 이어졌다. 원고 측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손해액 1억 2,900만 달러에 33%인 4,30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 2억 달러가 더해졌다. 따라서 최종 배상액은 2억 4,300만 달러로 확정됐다. 한편 원고 측은 처음부터 3억 4,500만 달러 손해액을 주장하며 막대한 배상을 요구해왔다.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운전자의 부주의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도 일부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배심원단은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33%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테슬라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판결 직후 테슬라는 강한 반발 성명을 냈다. 테슬라는 오늘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법적 오류를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킨다고 비판했다. 테슬라는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겠다고 못 박았다. 최근 몇 년간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로봇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지난 6월부터는 최신 소프트웨어 기반 로보택시 사업 확대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대형 배상 판결은 향후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장은 테슬라의 기술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추가 소송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이날 1.83% 하락했다. 종가는 302.63달러로 올해 들어 25% 가까이 떨어졌다. 증권가는 법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투자 의견을 재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테슬라는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린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자율주행 시대 책임 소재 논란에 불을 지폈다. 운전자 vs 기술, 과실 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법원은 완전 무결한 기술이 아니라 합리적 안전 기준을 따진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운전 보조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사용자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자동차 업계는 더 뚜렷한 안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규제도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는 기술 신뢰와 안전 사이에서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테슬라는 판결 이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서둘러 발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 리스크가 남아있는 한 주가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기차 제조업체 루시드 모터스가 드디어 터졌다. 올해 상반기 미국 고급 전기 세단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 S를 제치고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승자의 여세를 몰아 루시드는 에어 모델에 핸즈프리 주행 기능을 추가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바로 핸즈프리 드라이브 어시스트와 핸즈프리 체인지 어시스트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랙이 단독 보도했다. 루시드 에어 소유자들이 이제 핸즈프리 드라이브 어시스트 및 차선 변경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소식이다. 핸즈프리 드라이브 어시스트는 이름 그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량이 알아서 주행한다. 핸즈프리 체인지 어시스트는 차선 변경까지 자동으로 수행한다는 뜻이다. 이 두 기능은 루시드의 드림 드라이브 프로 시스템에 속한다. 카이 스테퍼 루시드 ADAS 및 AD 부사장은 이번 기능이야말로 루시드가 그리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드림 드라이브 프로는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다. 세금 포함 $950만 추가하면 된다. 3D 차선 시각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본 안전 기능은 옵션 없이도 기본 탑재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초음파 센서로 구성된 하드웨어다. 정확히 말하면 라이다 레이더일 때 가시광선 카메라 여러 대, 서라운드 뷰 카메라, 초음파 레이더까지 포함된다. 루시드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스택에는 총 32개의 센서가 탑재돼 있다. 덕분에 360도 무지개처럼 퍼지는 감지망이 만들어진다. 현재 이 시스템은 루시드 에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말부터는 SUV 모델 그래비티에도 적용된다. 루시드 측은 향후 소유주에게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지금의 $950 투자는 미래 OTA로 계속해서 가치가 커진다는 의미다. 에어에서 시작된 혁신이 그래비티로 이어지고 그 다음 모델로 또 확장될 것이다. 루시드는 이제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손잡고 국내 자율주행 택시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중국 최대 빅테크 기업과 국내 1위 차량 호출 기업의 협력이다. 국내 로보택시 저변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촉진할지 관심이다. 복수의 모빌리티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바이두 고위 임원이 방한했다. 바이두 임원은 카카오 모빌리티 주요 임원들과 만나 로보택시 사업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사안의 정통한 관계자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율주행 차량 호출 사업 확장을 위해 바이두의 로보택시 모델 아폴로5를 국내에 들여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양사의 구체적 협력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자율주행자 운송 플랫폼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선정 이후 현대차, 오토노머스 A2G, SWM, 라이드플럭스, SUM 등 국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타진해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미국 로보택시 대표 기업인 웨이모 등과도 수차례 만나 협력을 논의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종적으로 중국 로보택시 분야 선두 기업인 바이두, 포니링크 등 한국 진출 의지가 강한 중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 로보택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바이두의 앞선 자율주행 기술을 수용하는 동시에 운용 등 현지화 과정에서 국내에 최적화된 노하우를 확보 축적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바이두는 미국 웨이모보다 5년 늦은 2013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하지만 2022년 8월 웨이모보다 빠르게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보택시를 상용화했다. 웨이모를 기술력에서 따라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바이두와 협력에 대해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국내외 기술 기업과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직 특정 협력 기업이나 세부 방안은 확정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두는 로보택시 아폴로5를 세계 최대 자율주행 서비스 도시로 꼽히는 중국 우한에서 1000대까지 확대한다. 올 연말 손익분기점 달성에 도전한다. 현재 우한을 비롯한 베이징, 선전, 광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에 로보택시를 도입했다. 2030년 말까지 중국 100개 도시로 아폴로5 서비스를 확장할 방침이다. 한편 바이두를 비롯한 위라이드, 포니 AI 등 중국 로보택시 기업은 미국의 규제 이후 미국 시장 진입을 포기했다. 대신 유럽과 중동, 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7월 한 달 샤오펑이 36,717대를 팔아치웠다. 이는 브랜드 사상 최초의 월간 기록이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44만 604대에 달한다. 숫자만으로도 숨이 멎을 만큼 가파른 상승 곡선이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클린테크니카는 7월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229% 폭증했다고 전했다. 한 해 만에 2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장의 판도가 뒤집혔다. 샤오펑은 이제 9개월 연속 월 3만 대를 넘겼다. 단기 돌풍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2025년 1부터 7월 누적 판매량은 23만 3,906대, 작년 같은 기간 6만 3,173대와 비교하면 270% 증가다. 한마디로 기하급수 그 자체다. 유럽 무대에서도 발걸음이 빨라졌다. 7월 중순 2025년형 G6G9를 유럽에 투입했다. P7 유럽 출시 계획도 이미 발표됐다. 글로벌 무대 진출의 속도가 거침없다. 올 상반기에만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새로운 국가를 접수했다. 진출국은 이미 46개국에 달한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드리븐 바이 월드로 변신 중이다. 이 모든 성장 뒤에는 기술이 있다. 샤오펑의 자체 자율주행 기술 XNGP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5년 7월 기준 도시 주행 사용자 침투율이 86%를 찍었다. 거의 10명 중 9명이 자율주행 기능을 쓴다는 뜻이다. 최신 차량용 OS Tianji XOS도 AI로 무장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보조 운전이 한층 똑똑해졌다. 맞춤형 자동 주차 기능도 추가됐다. 긴급 제동 성능도 크게 강화됐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힘을 배가한다. 이제 누적 판매만 80만 대를 넘어섰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선 더 이상 새로운 얼굴이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뿜어내고 있다. 결국 샤오펑의 비결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다. 기술과 확장성을 동시에 달성한 복합 플레이다. 229%, 270%라는 숫자는 그 결과물일 뿐이다.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에서 샤오펑이 어떤 기록을 또 써내려갈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